대구시는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를 계기로 어젯밤 한국의 밤 행사를 갖고 세계 각국 에너지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을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 우려와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풍랑 경보가 내려진 포항 앞바다에서 8,000톤급 화물선이 방파제에 부딪혀 침몰해 선원 19명이 실종됐지만 밤샘 수색 작업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올여름 전력난을 겪으면서 농가에도 신재생 에너지와 정보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스마트 그린하우스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차가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의 수온주가 10도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은 상태고요. 한낮 기온도 20도를 밑돌며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풍랑 경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8,000톤급 화물선이 방파제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선원 19명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높은 파도로 인해 밤샘 수색 작업 또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풍랑 경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시 영일만한 북방파제 인근. 어제 오후 3시 40분쯤 파나마 전적 8,400톤급 화물선이 좌초됐습니다. 강풍과 높은 파도 속에 화물선은 방파제로 떠밀려와 여러 차례 충돌하면서 선박 뒷부분만 남은 채 대부분 잠겼습니다. 선박이 침수되면서 중국과 베트남 선원 19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이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배 뒷부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알려져 기름 유출도 우려됩니다. 해경은 밤새 헬기와 경비정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최고 8m의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고 선박의 최근접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으나 열상장비, 서치라이트, 항공기를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임하고 있지만 기상불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은 이번 사고가 정박 중인 선박에 닿치 해저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은 지난 2일 화물을 싣고 평택항을 떠나 포항에 도착해 짐을 모두 내리고 정박 중이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 13일부터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2013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를 투자 유치의 기회로 삼기 위한 대구시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개최지의 실속을 챙기려는 이 같은 노력이 과연 어떤 결실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대구 미술관에 외국 손님들이 줄을 잇습니다.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에 참가한 세계 유수의 에너지 기업과 각국 정부 인사들로 대구시와 정부가 함께 초청한 것입니다. 한복을 입어보고 차를 마시거나 미술품을 감상하며 한결 편안해진 분위기 속에 지역 기업인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어진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대구시는 뛰어난 접근성, 풍부한 인적 자원과 연구개발 기반 등 대구 투자 환경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Daegu is a very attractive city in terms of technology and particular technology for the efficient use of electricity, not only in generation but also in th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대구시는 총회가 끝날 때까지 세계 에너지 대기업 대표들을 수시로 만나는 등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평소에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개를 하면은 이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가깝게 또는 길게 이제 앞으로 활발히 투자 유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산업전시회장에는 대구 경북 전시관을 만들어 지역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지역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이 과연 어떤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시민들의 불편 사항, 각종 제도 개선 사항 등 대구시정 전반에 관련된 시민들의 제보 사항을 접수합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나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항,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된 제보 사항은 다음 달 11일 개회하는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은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건설 공사의 분할 발주 가능 여부 등을 명문화했으며 건설업 등록 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올여름 전력난 이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와 정보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스마트 그린하우스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태양광 발전을 위한 태양전지는 대부분 남색이나 검은색 등 어두운 색깔이었습니다. 빛의 흡수율을 높여 조금이라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러다 보니 건물 옥상이나 빈 공터 등 공간이 따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벽이나 유리창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명한 태양전지가 개발되면서 공간의 제약이 극복됐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기 생산에 필요한 빛은 흡수하고 식물의 광합성을 위한 파장은 통과시키는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온실이 대구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빛을 투과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 염료가문 태양전지가 투과시키는 빛의 파장을 식물체가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고 투과율도 좀 높여가지고 훨씬 이용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온실의 지붕을 유리 대신 태양전지로 올리다 보니 별다른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도 필요한 전기의 80% 정도까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명 밝기 조절이나 물주기, 영양분 공급 등 필요한 작업은 원격 관리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을 때와 수확할 때 외에는 모든 환경 제어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 온도 조절을 위해서 창을 연다거나 팬을 돌린다거나 이런 자동이 제어가 가능하고요. 특히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 고부가 가치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따라서 식량 자급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농업 ICT 융합의 선두적인 사례로서 향후 식물 공장, 도시 농업 등의 활용이 가능한 세계 최초 기술이 되겠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이 미래 핵심 기술인 신재생 에너지, 정보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에 본원을 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장비 가동률이 너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홍일학 의원과 정의당 김재남 의원에 따르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최근 3년간 장비 가동률은 평균 15%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장비 구축기관 16개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비 가동률이 30% 미만인 경우는 로봇산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세라믹기술원, 한전 KPS 등 3곳이었고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등 3곳은 70%를 넘었습니다. 의원들은 로봇산업진흥원의 장비 가동률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예산 낭비를 막고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달성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고도 처리한 뒤 공업용수로 다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국비와 민자 105억 원 정도를 들여 달성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에 펌프장을 만들고 공장까지 7km의 관로 공사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폐수 처리장에서 고도 처리한 하루 11,000여 톤의 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달성 산단 2개 업체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달성 산업단지 폐수 처리장에서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봉화군이 지방 상수도 운영을 수자원 공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수공의 상수도를 위탁하는 곳이 전국 22곳으로 늘어났는데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수돗물 민영화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군이 지방 상수도를 내년 7월부터 20년간 수자원 공사에 맡겨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 통합 위탁에 참여하는 대가로 중앙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특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수공하고 위탁 등으로 인해서 그 안정적인 물 공급과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좀 앞장설 것 같아가지고. 전국 22곳이 수자원 공사에 상수도를 위탁했는데 논란과 우려는 여전합니다. 의성군은 위탁 협상을 중단했고 영주와 상주, 문경에서는 수돗물 민영화 반대 등의 이유로 상수도 위탁이 무산됐거나 유보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물을 가지고 함부로 위탁을 논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공공연구소는 수도요금이 전국 단일한 요금으로 재편되고 민간 위탁보다는 상하수도청 같은 공공운영조직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민영화나 요금 폭등 걱정은 오해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높은 대가 받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어떤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봉화군 같이 최근에 협약 체결하는 데는 평균 대가 방식으로 갑니다. 상수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162곳, 정부는 이 가운데 100곳 정도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혁입니다. 지역의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구 세관이 분석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수출은 5억 2,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가 줄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지난달 수출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가 줄어 44억 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는 지금까지 수출을 견인했던 전기 전자 제품이 1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지역 수출 주력 품목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들에게 부탁해서 공장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32살 오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장 터 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해자를 속여 용역비용을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2011년 5월 경산시청 공무원들과 잘 알아서 남들보다 빨리 공장 부지 허가를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용역비용과 토지 계약금 등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대구시가 오늘부터 소나무 불법 이동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대구시와 구미 구기림관리소 등이 함께 오늘부터 보름 동안 벌일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생산 확인용 거민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야간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소나무를 취급하는 조경업체나 제재소 등이 소나무 생산 유통 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수출을 위해서 해외 규격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상대국이 요구하는 각종 인증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 107억 원이 모두 사용돼 새로 10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지원 대상 인증 분야는 모두 180여 개로 지원받는 기업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90%에서 4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의 수온주가 10도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은 상태고 오늘 한낮 기온 20도를 밑돌며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도톰한 옷을 꼭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 소식 없이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9도, 낮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상주와 김천 4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낮 기온 20도를 밑돌겠습니다. 안동의 순주 2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 1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7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비 소식은 없지만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며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